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로스 마케팅에 의한 고객 여정 관리를 강의하게 된 양화수입니다. 여러분, 그로스 마케팅, 그로스 해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거의 같은 용어로 이해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로스 해킹이란 그로스 마케팅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고, 마케팅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전반으로 확장된 개념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스 해킹은 그로스, 성장이라는 단어와 해킹, 그 해커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특정 서버에 어떤 역할과 명령을 주입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활동을 해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해커들처럼 해킹하는 활동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을 해킹한다. 그로스 해킹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아마 한 번씩 들어보고, 그로스 마케팅에서 아마 IT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최근에 마케팅 트렌드, 경영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쓰지 않고 고객을 데려오는 방법, 사용자를 데려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친구 추천이나 입소문을 통해 바이럴을 일으키는 마케팅 활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확장된 형태의 퍼포먼스 마케팅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저는 그로스 해킹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설정해서 실행하고 그 값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문제 해결에 이르게 하는 접근법 혹은 방법론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로스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로스 해킹으로 확장된 이야기로 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특정한 마케팅적 활동으로 그로스 해킹을 정의하기에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의 문제 해결법에 접근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현대 비즈니스의 중요한 마케팅 혹은 경영 방법론에 해당하는 그로스 마케팅 그리고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로스 해킹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또 그로스 해킹의 여러 다양한 국내외 사례, 그리고 그로스 해킹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 등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로스 해킹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전학습입니다. 그로스 해킹,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정의했습니다. 모 CF의 카피를 좀 따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로스 해킹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요. 또 뭔가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런 그로스 해킹의 방법론으로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그로스 해킹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익숙하게 이미 알고 계시죠? 에어비앤비, 세계적인 공유 숙박 서비스입니다. 이 에어비앤비는 20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어 매트리스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작됐습니다. 다른 호텔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못 구하시는 분들이 숙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공유 숙박, 즉 어떤 숙박업을 전문으로 하는 호텔이 아니라 개인의 민간 집들이잖아요. 그런 개인들의 집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거기에 숙박을 한다는 개념이 처음에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 그 집을 빌려서 숙박한다는 개념이 좀 낯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낯선 개념과 또 호스트들의 비전문성,
이 숙박을 진행하는 호스트들이 어떻게 해야 이 많은 고객들이, 많은 방문객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 집에 이용할지 잘 모르는 그 비전문성 때문에 서비스 초기 예약 수가 더디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호스트, 즉 숙소 주인이 올리는 사진, 그 사진 이미지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방의 매력도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약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서비스, 이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확산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과 가설을 설정했을 텐데 아주 뾰족하게 사진이 문제다. 이미지가 너무 퀄리티가 낮아서 공간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하지 못한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지역을 뉴욕으로만 한정하고 고가의 카메라를 빌려서 등록한 숙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집주인 대신 숙소 사진을 찍어서 에어비앤비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품질의 사진이 등록된 뉴욕의 숙소들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숙소 사진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 주인과 사진 작가를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공식 런칭했습니다. 이런 고품질의 사진이 늘어나면서 에어비앤비의 예약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공유 숙박 서비스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고객 여정 관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특정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그 지역에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검색을 했을 겁니다. 뭐 포털을 검색할 수도 있겠죠. 구글링을 할 수도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검색을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여행지를 뭐 탐색을 해봤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호텔 서비스들이 또 국내에는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검색을 해서 가장 먼저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가 있음을 인지해야 되고요. 인지했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아마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증 절차를 거쳐서 로그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하면 지도가 펼쳐지거나 숙박 시설들이 이미지로 펼쳐지겠죠. 그것들을 보다가 내가 원하는 지역의 숙박 시설을,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클릭하고 또 그 안에 이미지들을 살피고 여러 가지 상세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좋아, 이 곳으로 결정했어 라고 결정하게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에어비앤비를 로그인해서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결정함,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를 여행이라는 목적,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된다는 목적으로부터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고객의 여정을 통해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에어비앤비 서비스에 있는 호스트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객의 여정이 존재하죠. 그 여정 가운데 사진, 이미지가 어디를 선택하는 가장 결정적인 넛지, 트리거가 된다는 가설을 세워서 그거를 뉴욕이라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테스트 실험을 하고 그거를 투자를 해서 확장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여정을 구분짓고 나눠서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내고 그것을 가설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가 입증이 되니 전체로 확장하고 투자를 하고 방법론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그로스 해킹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단에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실 것이라 생각 들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나 또 공부하고 계신 그런 현장에서 이 그로스 해킹, 그로스 마케팅의 방법론이 꽤 유용하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로스 해킹에 대해 또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고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로스 해킹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그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한 번도 그로스 해킹이라는 방법론이나 그로스 마케팅에 대해서 접해보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그로스 해킹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일하고 계시거나 또 공부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화두로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